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됐는데, 이번 실적을 보시면은 항상 엔비디아는 우리 시장의 예측을 좀 뛰어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EPS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을 발표할 때 두 가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중국에 그 수출 규제가 들어갔죠. 거기에 해당되는 H20, 이 하퍼 기준의 H20 중국 수출용 칩이 이게 원래 매출이 잘 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미 정부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서 그 수출이 이제 실현되지 못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실로 잡게 되면은 현재 여기 나온 실적보다는 좀 꺾이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이번에 실적 두 가지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H20에 H20에 손실을 반영한 실적은 조금 아쉽지만 미반영된, 그러니까 수출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또 현재 지금 걸려있는 물량들, 계약은 됐는데 나가지 못한 물량들, 이게 만약에 뭐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막 엔비디아 쪽에 좀 편의를 봐줘서 수출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중국 수출 압박을 좀 낮춘다든지 해서 이게 물량이 가게 된다면 결국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늦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번에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뭐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상보다 잘 나왔고, 다만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주가 반응은 실적 나오고 빠졌던 적이 최근에는 더 많았어요. 최근에 세 개 분기는 더 많았고, 오늘은 좀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장 이제 애프터긴 합니다만, 일단 본장은 일단 밤에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사실 실적을 우려하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올 초에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었고, 이제 뭐 비싼 엔비디아 칩 필요 없어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69%, 한 70% 정도 늘었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7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AI 토큰 생성량이 10배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저도 작년 대비 올해 AI 사용량이 10배가 늘어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러니까. 토큰 생성량이 10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AI와 데이터 센터, 우리 또 하이퍼스케일러라 부르는 기업들의 수요가 여전하다. 그리고 투자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때문에 에너지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 때문에 원전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수요는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원전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빵빵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원전주가 좀 꺾이면서, 원전은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좀 덜 반영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주가 좀 올라갈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전력주 같은 쪽에서는 여전히 스토리는 좋아요. 여전히 스토리는 좋고, 여기 이제 전망치를 보면은 2026년도 1분기 예상치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그냥 성장세에 계속해서 이 각도를 계속 유지하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올해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탄력이 커요. 올해가 좀 탄력이 크고, 내년에는 탄력이 좀 꺾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보시면 데이터 센터 비중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그래픽카드 우리 소비자들이 그래픽카드 이번에 뭐 50 시리즈 너무 비싸다 뭐 어쩌다 하면서도 많이 사고 하잖아요. 그 규모는 이거밖에 안 돼요. 게이밍은 이거밖에 안 되고, 또 그 이외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 해봤자 요거 검은색 1%입니다. 1%. 그러니까 여전히 이외에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견조하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주를 좀 보고 싶은데, 그 어제 그 전에 이거부터 그냥 어제 미국장 얘기 마무리하고 한국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에서도 지금 반응 나오는 기업이, 엔비디아가 이번에 $140를 지금 돌파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브로드컴이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브로드컴이 $245 지금 애프터에서 가고 있는데, 올해 신고가가 250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왜 갑자기 뛰느냐? 결국 같은 반도체 섹터잖아요.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도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램리서치나
암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고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같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좀 유독 브로드컴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뭐 브로드컴이 옛날에 뭐 제2의 엔비디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미지오에서 그 브로드컴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지금 보시면 250달러 불렀다가 300으로 이번에 올렸는데 300이면은 뭐 역사적 최고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올렸나? 이 브로드컴이 이 시장에 가지고 있는 지위가 여전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맞춤형 칩 전문이잖아요. A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A식 반도체 맞춤형 칩에 대해서는 아직 이 시장의 점유율이 좀 상당하다라는 것들이 있고 이 커스텀 분야 AI 커스텀 실리콘이 그 맞춤형 반도체죠. 이쪽 분야는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여기 익스피리언스 서브스텐셜 그로스라고 나오죠. 2022 회계 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이 미지오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실적 전망치를 내놓는데 올해 어디 갔어? 올해 2025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실적이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과 총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로스 마진이 뭐 66%까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엔비디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그 수준이랑 마진으로만 본다. 그러니까 수준은 아니지만 마진율로만 보자면은 거의 엔비디아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브로드컴에 대한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늘 장 끝나고 좀 올라가고 있고 브로드컴이 실적이 6월 5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미국 시간 6월 5일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브로드컴은 그래도 실적 나오고 이 슈팅이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엔비디아는 실적 나오고 많이 꺾였잖아요. 워낙에 좀 기대치가 높아서. 근데 브로드컴은 실적 나오고 반등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서 이번에 또 신고가 한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저는 브로드컴도 같이 뭐 서로 이제 고객 사이면서 경쟁사이기도 한 브로드컴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반응이 좀 터지고 있어서 이거 신고가 가면은 251달러가 지금 신고가인데 돌파하면은 또 투자들이 많이 좀 또 호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반도체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바닥에서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바닥을 쳤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5천 간다 그래가지고 막 5천 포인트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법 개정하고 뭐 하고 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제 이제 코스피 200 ETF와 또 코스닥 150 ETF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2천만 원씩에서 4천만 원치를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코스피가 진짜 5천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5천에 간다면 삼성전자가 거기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즘 잘 가는 테마 보면 뭐 방산, 조선 뭐 많잖아요. 방산, 조선 다 합해봤자 삼성하이닉스 두 개 합해놓은 것만 못합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게 실제 5천 가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5천 가는 게 뭐 실제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실제 우리 지수가 뭐 3천, 4천 가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거기에 최선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뚫었을 때는 언제나 삼성전자가 선두를 했었었고 그렇지 않으면 가다 많은 경우들이 이제 많았었다는 거. 뭐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고 방금 이제 반도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H20이 문제가 됐잖아요. 중국 수출이 좀 막혀가지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로 내놓은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블랙웰이 나왔으니까 블랙웰을 기반으로 하는 B40을 이번에 새롭게 내놔가지고 이거를 수출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미국이 규제하는 기술이 다 안 들어갔어요. 첫 번째 뭐가 안 들어가냐면 HBM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TSMC의 그 COWOS 그 뭡니까?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이게 TSMC의 첨단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이 규제하는 기술을 다 쳐내고 HBM 빼고 COWS 빼고 그 뭐가 들어가냐? 삼성전자의 DDR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의 GDDR7이 들어가는데
이 GDDR7은 HBM에 비하면은 솔직히 말해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능도 떨어지고 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좋은 건 있어요. 좋은 거는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고 어쨌든 현재 많은 이 업계에 HBM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그 이외에는 DDR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가격이 싸다는 거고, 가격이 싼 이유는 수율이 이미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DDR이 이번에 사용이 다시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GDDR7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중국 수출용 B40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단독으로 그 GDDR3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앞으로 뭐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에서 같이 뭐 나눠서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초도 물량 초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독점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 우리가 뭐 첨단 5세대 HBM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는 이미 뚫었지만 아직 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승인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전 단계까지만 4세대까지만 우리가 하고 있고 좀 아쉬움이 있었고, 심지어 그것까지도 중국 수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B40으로 급을 낮춘 거를 중국 수출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게 6월 달부터 나온대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좀 큰 영향이 될 수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또 딸린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도 저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죠? 맞죠? SNS텍도 있고, 심텍도 있고, 막 이런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한번 가면 또 잘 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이어서 이제 브로드컴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엮어서 봤는데 업종은 업황은 괜찮습니다. 올 초에 딥시크의 우려가 완전히 좀 씻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확인됐었고요. 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는 지금 막 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완전 바닥이잖아요. 삼성전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오르긴 오르겠지만 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저는 분명히 오른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조금 더 제가 삼성전자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제 곧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상반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곧 하반기예요. 하반기에 삼성전자 반등 나온다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주가는 언제나 선반영. 이 기억한다면 이제 투자할 때가 다가온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후속 내용들 새롭게 전달되는 것들 우리 또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개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